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머릿속에 박아넣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초보가 제일 헷갈리는 구간만 쏙쏙 뽑아서 따라만 해도 흐름이 잡히게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바로 거래를 따라할 수 있게 코인 거래 화면에서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까지 쉽게 풀어드리는 방법입니다. 막막함을 이거였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난리였던 이야기죠.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이 어떤 구조로 굴러갔는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진짜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수수료로 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건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목표로 단타하는 방법입니다. 감으로 하는 매매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어서 할지 말지를 빠르게 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시작할 때 내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연습비가 가장 무서운데 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다 보신 뒤에 고정 댓글은 꼭 확인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성공하면 몇백만 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복잡한 철학 말고 숫자로 한 방에 이해시키는 방식이 훨씬 빠르거든요.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면 그 1,000만 원이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로 투자 시야가 달라집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된 셈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160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체급이 다르죠. 이 정도면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 투자라는 선택지를 눈앞에서 치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법은 배워야 하지만 흐름 자체는 너무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수익을 노리고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맞히는 게임으로 바뀝니다. 또 현재 인식상 코인 거래는 수익이 나도 세금을 크게 신경 안 쓴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처로서 매력적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는 가능하죠. 레버리지는 가진 돈보다 크게 베팅하는 기능이라 작은 자금으로도 판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도 레버리지를 쓰면 수천만 원 규모로 포지션을 굴릴 수 있습니다. 30억 같은 큰 자금을 가진 분이면 몰라도 소액 투자자에겐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 고르는 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승부가 갈립니다. 수수료, 편의성, 지원, 레버리지 조건이 전부 다르거든요.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서 50만 원으로 5천만 원 규모까지도 운영이 가능하니 다들 몰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단타를 자주 치는 사람일수록 체감이 미쳤습니다.
결국 비용이 실력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선택이 갈립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가 있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영상 흐름대로 이해부터 잡아가시죠.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치면 단타 한 번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수수료가 붙는다고 보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까지 계산됩니다. 하루에 10번만 사고 팔아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내가 번 돈이 왜 이렇게 안 남지라는 느낌, 그 정체가 수수료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실력이 좋아도 출발선이 미끄러운 아이스링크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저는 거래소 비교를 5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부터 보면 A롤에 보면 에이손 0.1%, 바이비트는 0.006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정리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할 때 소통이 안 되면 멘탈이 먼저 털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그리고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입니다. A 거래소가 어디냐는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할인 링크랑 $100 가입 이벤트 링크도 같이 있으니 끝나고 바로 확인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매매의 핵심,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실력의 절반 이상을 먹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은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라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면 시장이 올라가자로 합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은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롱 진입 근거로 자주 활용됩니다. 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시장 신뢰가 붙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오르긴 하는데 힘이 없다가 아니라 오르면서 힘이 붙는다면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리기 쉬워서 이런 흐름이 잡히면 롱 쪽 승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하락이 예상될 때 잡습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 숏이 유리한 구간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를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때는 상승이 끝난 날을 의심하고 숏 근거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는 상승은 곧 꺾일 가능성이 커서 숏 진입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려버려서 가격을 끌어내리는 촉매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꽤 유용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들이 있고 이것들을 조합하면 지금 과열이냐, 공포냐를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차트만 볼 때보다 지금 흔들림이 커졌는지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판단하기 쉬워져서 롱과 숏 타이밍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눌러야 손이 덜 떱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가입 이벤트 정보를 정말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헷갈리는 구간을 쉬운 말로, 하지만 핵심은 날카롭게 정리해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